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그곳은 괴인의 방이었는데요. 괴인은 소년에게 벌레를 먹으라고 했죠. 소년이 벌레를 먹자 괴물이 되었습니다. 괴인은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는데요. 소년은 그런 괴인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또 한편 괴인은 소년이 좋아하는 생선과 우유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방 건너편엔 또 다른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 안엔 괴물이 갇혀 있었죠. 괴인이 갇혀있는 괴물에게 주사를 놓자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검은 액체를 콸콸 쏟아냈습니다. 그 검은 액체 속엔 벌레가 들어있었는데요. 괴인은 매일 소년에게 억지로 그 벌레를 먹였죠. 그러면 소년은 그때마다 무서운 괴물이 됐습니다. 쥐구멍으로 빠져나온 쥐가 하늘을 나는 물고기 사이를 헤집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괴인의 방에 갇힌 채 소년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날이었죠. 괴인의 방을 밝혀주는 건 작은 스탠드 불빛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고 어두운 방으로 쥐가 찾아왔는데요. 소년은 방으로 들어온 쥐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 쥐는 소녀였습니다. 그렇게 소년과 소녀가 만났는데요. 소년은 어쩐지 슬퍼 보였죠. 날 기억 못하는 거야? 당황한 소년이 소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소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다시 소년과 소녀의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도망만 치는 소녀에게 마음이 상한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자 이번엔 소녀가 소년 뒤로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소녀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소녀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때 괴인이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쥐로 변해 몸을 숨겼는데요. 그러나 괴인이 쥐의 냄새를 알아차리고 말았죠. 어디서 쥐새끼가 숨어들은 것 같은데 너에게서 수상한 냄새가 나. 괴인은 방으로 숨어든 쥐의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탠드 속으로 숨은 쥐가 발각되려 하자 소년은 다급해졌죠. 문으로 달려간 소년이 휘파람을 불어 괴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손을 내밀었는데요. 소년의 손이 불에 탄 듯 연기를 내기 시작했죠. 괴인은 아파하는 소년을 서둘러 문에서 떼어냈습니다. 무슨 멍청한 짓이야? 다친 팔을 살펴보던 괴인이 소년에게 화를 냈는데요. 그러더니 어서 벌레를 먹으라고 명령했죠. 당장 이거나 먹어. 소년은 괴인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벌레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벌레를 먹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괴인은 다시 화가 났는데요. 왜 반응이 없지? 더 많은 벌레를 얻기 위해 괴물의 방으로 향했죠. 그러나 사실 소년은 벌레를 먹지 않았던 건데요. 소년은 그런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영혼이 눈을 뜨자 소녀의 영혼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소녀의 영혼은 소년의 영혼을 바깥 세상으로 데리고 나갔죠. 소년이 마리오네트 인형극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소년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건데요. 소년은 괴인의 방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소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때 소녀가 찾던 사람이 골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커스 조련사였는데요. 조련사가 들고 있는 철장엔 소년과 소녀의 육체가 갇혀 있었죠. 쥐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생선을 먹으려던 고양이는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쥐는 고양이 혼자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조련사의 철장에 갇힌 고양이 소년과 쥐 소녀가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죠. 그들이 마주치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됐습니다. 고양이는 철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는데요. 할 일 없이 조련사의 서커스 기차에 오르게 됐죠.
조련사는 울부짖는 고양이에게 벌레를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괴물 고양이 쇼는 꽤나 잘 팔리는 상품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양이는 벌레를 먹고 싶지 않았죠. 그러자 광대가 쥐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고양이는 어쩔 수 없이 벌레를 먹고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순진하고 착한 회색 고양이 속에 숨어있던 검은 고양이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검은 고양이의 힘이 점점 더 세지더니 회색 고양이는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고양이는 바로 소년을 돌보던 괴인이었는데요. 그리고 회색 고양이는 소년이었죠. 그때 광대의 손을 물고 도망친 쥐가 괴물이 된 고양이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쥐는 고양이의 내장을 지나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세상을 기어서 건물 속으로, 하수구 속으로, 그리고 괴인의 방으로 찾아갔는데요. 그곳에 소년이 있었죠. 소년은 비로소 모든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넌 나를 구하러 왔구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곤 괴물을 가리켰는데요. 저게 널 해치는 거야. 힘이 더욱 세진 괴인은 소년을 먹어버렸죠. 그리고 쥐도 삼켜버렸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괴인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고 말았는데요. 소년은 힘들어하는 소녀를 보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안 돼. 조련사 앞에 고양이는 더욱 끔찍한 괴물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각성했죠. 소년이 팔을 뻗자 괴인의 팔도 저절로 펴졌습니다. 소년이 입안에 손을 넣자 괴인도 자신의 입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요. 그리고 소년이 하는 대로 뱃속에서 소년과 소녀를 꺼냈죠. 괴인이 다시 소년과 소녀를 잡으려 했지만 소년은 한 손으로 괴인을 제압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의 일부일 뿐이야. 소년이 한 주먹으로 괴인을 날려버렸는데요. 소년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고양이가 아니었죠. 괴인에게서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도망치자 괴물도 눈을 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방에서 소녀를 떠나보냈죠. 괜찮아. 어서 가. 소년은 다시 깊은 터널을 지나 고양이의 입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쥐의 입엔 고양이가 삼킨 벌레가 물려 있었는데요. 벌레를 토해낸 고양이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광대가 쥐를 공격하려 하자 고양이는 얼른 쥐를 입에 물고 달아났습니다. 다른 괴물 고양이들에게 쫓기던 고양이와 쥐는 기차 밖으로 뛰어내렸는데요. 고양이와 쥐, 소년과 소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